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여행지로서 가장 멋진 곳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저는 미국 국립공원, 특히 서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이고 그 가운데서도 압권, 지조는 바로 그랜드 캐년이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은 남쪽인 사우스림이 있고 북쪽인 노스림이 있습니다만은 두 군데 가운데서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현합니다만은 오늘 그 사우스림을 가기 위한 관문 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쪽에 윌리엄스라는 도시가 있고 중앙에 플래그스텝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쪽에 캐멀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그 중심 도시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기 위해서 머물게 되는 플래그스텝에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그 사진은 여러분 이 사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책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1883년도에 조선정부가 파견한 보빙사 8명입니다. 8명. 한국 20대 청년 8명이고 여기에 민영식,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이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로웰인데, 플래그스텝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로웰이라는 사람이 세운 로웰 천문대입니다. 그 천문대의 주인공이 조선 보빙사 일행을 안내했고, 또 조선 보빙사가 돌아올 때 조선으로 귀국해서 한 4개월 정도 조선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간 다음에 1885년에 조선에 관한 책을 쓴 인물입니다. 로웰이라는 인물인데요. 그거를 저는 역사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서 이 체크인을 하기 전에 그 테이블에 있는 플래그스텝의 옛 그 기억들을 모은 사진첩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웰 천문대에서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플래그스텝을 대표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가 조선 보빙사 일행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내가 잘 몰랐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시빌 로웰이란 젊은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 3개월째 미국을 일본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니까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조선 주재 미국 공사인 푸트가 주일 미국 공사에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좀 똑똑한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조선 정부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미국 공사가 여러 차례 로웰에 함께 부탁하지만 로웰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벌가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지 아마 조선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선 그 사절단하고 함께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음에 11월 달에 일본을 돌아올 때까지 여행을 함께 합니다. 퍼시빌 로웰은 1855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요. 특히 홍영식, 그 조선 보빙사의 부대신이었던 홍영식과 29세로 동갑내기였습니다. 아주 우정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이 로웰은 방직 집안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보스턴에서 서북쪽으로 보면 로웰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규모 방적업이 유행했던 도시인데요. 아마 로웰의 할아버지가 거기에 아마 오나였습니다. 이제 돌아온 다음에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번역한 것이 국내에 나온 것이 이 책입니다. 기억 속의 조선 사람들. 조경철 박사님이 번역하셨는데 조경철 박사님 번역자를 보니까 1929년생이네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우리 세대한테는 아폴로 박사를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그 책에 보면은 조선인은 더없이 친절했다.
떠난다는 말을 내비칠 때마다 홍영식은 시간이 좋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했던 것이 몇 주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봄이 찾아올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퍼시빌 오웰은 미국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보빙사 그런 견학지 외에 자신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그런 로웰시의 대규모 방죽 공장도 방문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사가 보스턴에 있는 큰 저택에 초청해서 이틀간 머물면서 그 당시 보빙사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로웰시의 사가에서 영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 로웰시가 제공했던 가장 큰 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미국까지가 총 이제 4개월을 함께 있었고, 20대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보빙사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돌아와서 그 정도 뵙고 하면서 한 4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가장 수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문체가 어떻게 이렇게 유려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예리한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퍼시빌 오웰은 공식적인 문건에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지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최선진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영식을 비롯한 모든 그런 보빙사 20대 청년들에게 그 당시 수준의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다 제공했던 거죠.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이 개화파 청년들이 그 다음에 1884년대 정변을 일으킨 것이 3.1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로웰이란 청년이 제공했던 그 당시 수준의 최고 수준의 그런 정보와 지식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크게 역할을 했죠. 홍영식은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집터가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광해원터가 됩니다. 그래서 알렌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그 우정국 사건에 터졌던 피를 닦고 병원을 개원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가졌던 훌륭한 나라에 대한 꿈, 개화의 꿈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지금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선진화의 꿈을 갖고 사는 거죠. 경제력뿐만 아니고 정치력, 문화력, 정신력 이런 데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훌륭함을 향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직도 그리고 나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 자질구레한 것을 넘어서 선진화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화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선진화의 꿈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로웰 그리고 보빙사의 홍영식, 개화파의 꿈 그리고 갑신정변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은 개화의 꿈은 잊혀지고 말았지만, 사라지고 말았지만, 깨지고 말았지만 선진화의 꿈은 우리가 정말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당부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